자,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이제 요거를 쌓아 나갈 건데 리액트 스타일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게요. 아니 강사님, 저번에 우리가 리액트에다가 스타일 입히는 방법 배웠는데 또 배웁니까? 왜냐면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저는 새 코드펜을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자,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을 만든다 했을 때 어떻게 작업했죠? div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div,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입혀가지고 작업을 했었잖아요. 스타일,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객체 형태로 집어넣는다 했죠. 뭐 위드 값을 이게 될 텐데, 위드를 100픽셀. 얘는 이게 안 되나 보다. 위드를 100픽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0픽셀을 이게 아마 이걸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되고 100픽셀이 아마 큰 더블을 감싸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이트를 1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여기서는 이게 안되나?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레드 이런 식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이 되겠죠? 그죠? 요거 포맷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객체 형태로 너비 100픽셀, 높이 100픽셀,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이거 지금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입힐 수 있다 했죠. 또는 내가 이렇게 하기가 싫으면 스타일 컴포넌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컨스트 뭐 스타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여기다가 그 내용물을 뭐 해라? 집어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객체입니다, 객체. 그렇죠? 뭐 얘는 골드로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div 하나 더 써볼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입힐 때 이런 식으로 입히면 된다. 자, 그러면 골드의 네모난 이제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리액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디자인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세월에 이걸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 했죠.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스퀘어가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라이브러리 클래스 형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라이브러리 클래스 형태. 잠시만요, 제가 이거 포크 했었나요? 포크 했었네요. 자, 얘를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하냐면 일단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에 내가 필요한 엘리먼트에다가 요 완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적용만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div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자, 클래스를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HTML 해보신 분들은 여기다 클래스 이렇게 쓰지만 리액트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큰 따옴표 쓰시고 이 스퀘어라는 이름을 여기다 부여해주면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SQAR.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컴포넌트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CSS에다가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수많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모아둔 CSS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테일윈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 개 계신 분들 중에 부트스트랩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트스트랩. 이 부트스트랩은 여전히 쓰긴 하지만 구시대적 방법이에요. 안 씁니다, 요즘. 요즘 안 써요.
요즘은 테일윈드 CSS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얘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자, 리액트에서도 여러분들이 테일윈드를 쓰게 되면 스타일링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일윈드 CSS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t started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next.js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 CDN 들어가 보면 스크립트 요런 게 있어요. 요거 어차피 링크 걸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고, 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면 돼요. 테일윈드 불러오기. 이 테일윈드는 뭐가 있냐면, 이 테일윈드의 특징은 일단 노멀라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멀라이즈 탑재. 노멀라이즈라는 건 뭐냐면 모든 엘리먼트를 평준화 시켜준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 쓰게 되면 A 엘리먼트 같은 건 디자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H 태그도 마찬가지고. 근데 걔네들을 테일윈드를 사용하게 되면 노멀라이즈가 자동입니다. 모든 디자인을 다 평준화 작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수많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탑재하고 있다. 코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테일윈드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냐? 테일윈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식 문서가 있긴 한데, 공식 문서 보실 분들은 공식 문서 보셔도 되고,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테일윈드 치트시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이게 지금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with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nub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뭐 W0, W0은 W1은 4픽셀, W2는 뭐 8픽셀, W3은 11픽셀 이런 식으로 다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클래스 이름을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엘리먼트한테, 특정 엘리먼트한테 디자인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테일윈드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테일윈드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할 때 테일윈드를 쓰게 되면 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테일윈드를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저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올리면 안 되죠. 요 위에다가 테일윈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테일윈드를 불러오고 나서 요 녀석한테 div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테일윈드도 클래스 네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냐면 뭐 W 100픽셀을 한번 찾아볼까요? 100픽셀. 자, 100픽셀에 근접한 게 W28이래요. 그러면 W28, 그 다음에 H28, 그 다음에 BG, 레드 300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똑같은 사각형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클래스 이름, 즉 테일윈드가 정의해놓은 요 클래스 이름을 여러분들이 집어넣기만 하면 이 똑같은 엘리먼트한테 우리가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 줬지만 좀 더 손쉽게 디자인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이런 생각 하겠죠. 강사님 여기 27, 뭐 예를 들어서 28 다음에 27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7을 적용하면 디자인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디자인 적용하면 기존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테일윈드 버전 자체가 3점대 버전이란 말이야. 3점대. 야, 지금 3점대 버전이면 3.4 버전이네. 근데 테일윈드가 3점대 버전으로 오면서 뭘 만들었냐면 진모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진모드. 그러니까 진모드를 만든 이유는 기존의 테일윈드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W27, W28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니까 얘가 도대체 몇 픽셀이고 몇 REM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밀한 디자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모드를 냈는데, 진모드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너비를 주고 싶은데 너비를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럼 대괄호 쓴 다음에 여기다 뭐 쓰면 된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00픽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너비 높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세밀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 자,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서 나는 16진수로 주고 싶어. 그럼 BG 준 다음에 대괄호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6진수로 여러분들이 색상을 입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요건 안 돼요.
여러분들 RGBA라고 배우신 분들 계실 텐데 RGB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0. 자, 얘가 검정이거든요. 이건 안 먹습니다. RGBA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6진수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는 색상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 좀 더 손쉽고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테일인들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디자인 차이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테일인드 방식으로 디자인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숫자 입력 같은 건 어떻게 했냐.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 해가지고 너비를 100% h풀이 너비 100%거든요. 그러면 비지 레드 300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색상을 칠해보는 게 좋아요. 그죠? 지금 너비 100% 주니까 지금 요 화면을 꽉 채우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숫자 입력이라는 걸 써볼게요. 숫자 입력. 그럼 숫자 입력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가운데 수직 수평 중앙 정렬 시킬 건데 플렉스. 자, 플렉스 하면 이 안에 있는 숫자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즈 센터가 뭐냐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라 해가지고 수직 정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 센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평 정렬을 쓸 수 있다. 가운데로 가죠. 수직 수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인풋 여기다가는 타입은 넘버라 쓸까요? 텍스트? 그냥 텍스트? 플레이스 홀더 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좀 줄입시다. 1.5REM으로. 자, 그러면 숫자를 입력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는 인풋과 달리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 그거는 테일인드 때문에 그래요. 테일인드가 노멀라이즈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인풋 창도 직접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자인하지 마세요. 자,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디자인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지 UI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데이지 UI는 테일인드 CSS랑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사실 얘는 테일인드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인풋이라고 해볼게요. 인풋이라고 검색해보면 텍스트 인풋과 관련된 창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게 가져다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여러분들 만들기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쓰려면 반드시 테일인드랑 동반해야 됩니다. 테일인드가 있으면 위에 밑에 있죠? 얘가 있어야 돼요. 이 CSS.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볼게요. 테일인드 위에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페이지 UI 불러오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입력, 아까 제가 요거 인풋 요거죠? 요게 제일 낫죠? 요거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요 뒤에 보면 요 인풋 보더 W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클래스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맥스 W는 필요 없어요. 자, W풀도 필요가 맥스 W는 있어야 되고 W풀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이죠?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쓰는 거예요? 보통 인풋 옆에는
버튼이 오게끔 되어 있죠. 기록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버튼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주는 게 너무 귀찮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지 UI 들어가 보면 버튼이라고 검색하면 버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요걸 많이 쓰긴 하는데 BTM 타입 프라이머리 요거를 어디다가 요거는 이따 끄고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클래스 맨 뒤에다가 뭘 복사한 거죠? 그냥 쓸게요. 우리 여기다 쓰면 안 되죠. 다른 게 적용되네요. 복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BTN 프라이머리. 자, 그러면 버튼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저는 인풋과 버튼을 살짝 여백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얘가 지금 플렉스이기 때문에 플렉스한테 뭘 줄 수 있냐면 갭이라는 걸 줄 수 있는데 X는 X갭. 자, 여기다가 10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얘하고 얘 사이가 10픽셀만큼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테일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테일인들을 사용하면 말 그대로 CSS 디자인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CSS 디자인 구조나 그런 것들을 알면 사실 플렉스 또는 방금 알려드린 그 테일인드 CSS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좀 더 괜찮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지 UI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지 UI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할 때는 이거 가져다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명드린 거예요? 테일인드에 대해서 설명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